아무튼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니라 아우 이것도 참 유전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어머님이 이제 사리가 잘 걸리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유전인 것 같네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10월달에는 우리가 좀 관심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지수 하락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계시겠지만 왜 하필이면 지수가 이렇게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예. 이유를 찾는다면 단기간 너무 많이 상승했다. 물론 회원님들 보실 때는 뉴욕 증시가 내려갔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커플링 현상으로 좀 코스피라든지 지수가 전체적으로 내려온 거 아니냐라고 좀 보시겠지만, 그동안 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미국 시장과 어느 정도 좀 디커플링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부분은 코로나19에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영국이라든지 유럽 쪽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 쪽에 나오는 매출만 하더라도 전체 수출 물량에 있어서, 그래도 20% 가까이 됩니다. 20% 가까이. 20%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해외 증시의 하락이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좀 미친 부분이고,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특히나 최근에 우리나라 기술주들, 기술주 중에서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죠. 기본이 100% 이상 안 오른 종목이 없을 정도로 200%, 300%까지도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거의 2만원 밖에 안 하던 종목이 10몇만원까지도 올라간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에 따라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최근에 많이 좀 상승했죠. 제약바이오 쪽도 많이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아무튼 2차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최근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비대면 관련 종목들, 이런 쪽도 이렇게 해서 많이들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너무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잖아요. 10월달부터는 또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인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 비대면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일부 실제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실적은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잘 나올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선 반영된 부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실적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라는 거죠.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2차전지 쪽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는, 상승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그 상승률에 비한다면 실적은 지금 초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리고 지금 기업들에 따라서 또 실적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진단키트를 만드는 PCR을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업체들마다 이게 실적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의 시즌이 거의 국내외 시장에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나머지는 랩티노미스라든지 나머지 종목들 막 있죠. PCL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실제적으로 그 실제적인 실적에 비해서는 실적에 비해서는 뭐 크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실제에 비해서는 이제 크게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뭐 수젠텍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해외 쪽으로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회원님들 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그 PCR이 보면 일단 뭐 이쪽으로 일단 보면 그렇게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연구개발비가 한 300만원만 있습니다. 30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PCR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진입장벽이 워낙 낮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가 뭐 워낙, 소위 말해서 이제 개나 소나 다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부분들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대학원생들, 이제 뭐 석사학위 이상, 석사학위 이상으로 이제 또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또 PCR 만드는 게 문제가 나옵니다. PCR 만드는 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교육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뭐 뛰어난 뭐 어떤 뭐 능력이 있어야지만, 노하우가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수젠텍도 마찬가지고, 뭐 주가가 시젠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시젠도 너무 많이 올랐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친구들은 지수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 하락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CR 관련된 종목들은 대두이면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기 바라고,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고요. 랩지노믹스도 최근에 뭐 미국의 수출 문제 어쩌고저쩌고 나왔지만 지금 5만원대까지 좀 고점 찍고 다시 내려가고 있죠. 주가 흐름이 좀 다시 한번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간 당연한 겁니다. 랩지노믹스가 최근에 상승했던 이유가 뭡니까? 거의 뭐 5천원대, 이런 이제 만원도 하지도 않던 종목이 최근 들어서 이제 5만원대까지 올라갔어요. 5만원대까지. 5만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이제 총 5배 정도가 올랐다는 거죠. 5배. 5배가 뭡니까? 이 5천원에 샀으면 거의 뭐 10배죠. 10배. 10배가 오는 거죠. 그냥 과도하게 우리가 프리미엄을 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고, CGN도 마찬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지금 뭐 2차 팬데믹 현상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는데, 뭐 실제 뭐 PC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이제 면역 진단 키트가 있고요. 자, 면역 진단 키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 안 나. 이거 잠깐만요. 면역 진단 키트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면역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개발비가 엄청나게 적게 들어가고요. 확률상 거의 뭐 90%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 진단 키트는 이제 장점이 가격이 저렴하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이제 좀 특징적이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양성 반응이 나올지 음성 반응이 나올지 우리가 지금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진단 키트들은 다 면역 진단 키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보면 이제 진단 키트가 있는데, 우리가 소위 이제 분자 진단 키트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거의 확률이, 이건 100%입니다.
분자 진단 키트 같은 게 100%고, 다만 이게 좀 약간 공정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거의 6시간이 좀 지나야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면역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15분이면 뭐 충분히 결과가 나오죠. 15분 정도면 이제 결과 나오는데, 분자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상으로는 이제 100%입니다. 분자 진단 키트로 해서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그건 진짜예요. 예. 근데 음성 반응이 나왔다 해도 그것도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6시간 정도 이제 걸린다라고 좀 걸린 위에, 걸린다는 부분들이 있고, 확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뭐 면역 진단 키트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진단 키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아요. 막말로 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멀티플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고, 시젠도 너무 좀 과도합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거의 뭐 이 종목도 거의 뭐 2만원 정도 하던 종목이 최근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진단키트를 좀 빠르게 좀 제일 먼저 만들어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젠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도 시젠 제품을 상당히 좀 신뢰를 합니다. 다른 뭐 중국 업체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8대2죠. 10번 진단키트로 확인하면 2번 정도는, 그러니까 약 20% 정도는 불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량이 나오는데, 시젠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95% 정도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오진이 나와줄 수가 있고, 거의 95명 정도는 95%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 주가가, 뭐, 최근에 뭐 실적이 좋게 나오고는 있지만, 너무 좀 과도하게,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 구간으로, 적정 주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적정 주가로. 그래서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대응하기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다. 어차피 뭐 추세도 보시다시피 지금 뭐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진단키트를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좀 매도하고 다음 기회에 어느 정도 이제 적정 주가 흐름이 나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움직여 줄 때가 주가가 가장 크게 움직인다. 자, 가장 크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 실적을 보고 대응할 때는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낮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은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이번 3분기 실적도 발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6조 4천억인데, 4천억인데 뭐 최근에 뭐 실적은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는 맞았습니다. 맞았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좀 보더라도, 시젠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연간 대략 시젠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뭐 1000억 정도, 연간 1000억 정도 나오는 흐름들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보게 되면 지금 실적들이 뭐 기본적으로 뭐 분기별 보게 되면 이제 1000억이 넘어가고 있죠. 1000억이 뭡니까? 뭐 거의 한 2000억? 2000억 가까이 되나? 아무튼 이제 실적이 지금 이제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PCR을 만드는 게 이게 별 크게 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영업 마진율도 지금 거의 뭐 5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거의 뭐 절반 남겨먹는 분위기예요. 왜냐면 PCR 같은 경우에는 팔면 팔수록,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영업이익이 올라가지게 되는 좀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적정 주가를 뛰어넘는 너무 많은 멀티플을 줬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좀 적정 주가로 좀 전환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시젠이라든지 이런 일단 뭐 시젠만 보세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나머지는 어차피 지금 수출 물량도 들쑥날쑥합니다. 일단 시젠이 워낙 초반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 좀 인지도가 좀 많이 생긴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뭐 심리적 불안하고 뭔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좀 더 이제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제품을 이용하고 싶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제품을 좀 구매하고 그러지는 잘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수출 물량이 그렇게 꾸준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꾸준하게 나오는 애는 이제 시즌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응하기는 현재는 좀 힘들다. 적정 주가로 다시 한번 더 좀 회귀하면서 주가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봐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 대응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뭐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죠. 2차전지 일단 실적 시즌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LG화학을 좀 볼 수가 있죠. LG화학 LG화학을 볼 수가 있는데 LG화학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잘 돼봐야 지금 현재 박스고 못 되면은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LG화학을 비롯해서 제가 매수하지 마시라고 8월달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정리하시라고. 뭐 지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자, 있다 1번 들은 적 없다 2번. 뭐 처음 들어오신 분들 마시고. 찌님 맞죠? 제가 2차전지 분야에서 어차피 LG화학을 갖다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 이제 적정 주가까지 좀 올라왔고 뭐 전체적인 좀 수급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전체 분위기 자체가 이게 더 치고 올라갈 만한 또 흐름들이 좀 안 나오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배터리 데이 때문에 계속해서 8월달부터 계속해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하십시오. 건드리지 마세요. 차익 실현하시고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뭐 지금 최근에 뭐 수급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그래도 뭐 LG화학 뭐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아니냐? 뭐 물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회원님들도 뭐 지금 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 이걸 굳이 뭐 계속해서 뭐 끌고 가면서 끌고 가고 싶은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실적이 최근에 흑자 전환을 했죠. 전자사업부 분야에서 이제 최근에 흑자 전환을 했고 LG화학이 최근에 흑자 전환을 한 부분들이고 지금까지 보게 되면 계속 적자였어요.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들이었는데 최근에 좀 뭐 유럽 시장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LG화학을 찾는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특허라든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뛰어나다 보니까 삼성 SDI도 지금 이제 못 따라오고 있고 중국에 있는 CATL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 친구들은 아예 기술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애들이 만들고 있는 게 이제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는 니켈을 좀 많이 넣은 그런 그 TFP입니까? LFP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니켈을 많이 쓰고 있는데 CATL이 못 가는 이유가 뭐 당연히 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자동차들마다 지금 중국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납품했는데 막 열이 나고 폭파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매달 사건이 터지고 있어요. 자, 중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니까 CATL이, 그리고 자체적인 또 내수 시장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현재 견디고 있는 부분들이지, 그 부분만 아니라면 CATL은 오히려 지금 테슬라도 뭐 중국에서 뭐 전기차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곳이. 우리나라도 뭐 전체 수출 물량의 거의 뭐 4분의 1이 다 중국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워낙 크다 보니까 뭐 테슬라 입장에서 CATL과 손을 안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뭐 LG화학이 최근 뭐 기술력도 많이 올라왔지만 실제 근데 돈을 벌고 있냐, 뭐 기술이야 그렇다 치고 좋아, LG화학이 기술이 좋다 인정.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냐? 지금까지는 아직 크게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수지 타산이 좀 안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 실적도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뭐 흑자는 나올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이제 뭐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고 뭐 여기저기 뭐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서 영업이익이 뭐 적자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도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도 당분간은 조심해서 봐야 된다. 한마디 말해서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응하지 말자. 대응하지 말자라는 좀 관점이기 때문에 뭐 LG화학이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네, 책사님 들고 계시다면 일단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해외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일단 지수도 갭 상승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럼 아침에 그냥 바로 그냥 던져버리세요. 어차피 우리 시장 갭 상승 월요일날 해봐야 다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죠. 매도 물량이. 월요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이렇게 시초가 갭 상승으로 시작하잖아요. 시작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음봉을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음봉.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음봉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오전에 반등을 주게 되면 그때는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적주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추석 끝나자마자 이제 삼성전자에 자, 추석 끝나자마자 삼성전자가 이제 미리 3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있죠.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뭐 추정치가 대략적으로 지금 한 영업이익이 뭐 11조 정도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하웨이 쪽 매출이 대략적으로 삼성전자가 전체 반도체 매출에서 대략 한 8%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뭐 거의 10%, 뭐 11% 정도, 이 정도 화웨이가 이제 큰 고객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고객인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웃긴 건 인텔도 마찬가지고, AMD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쪽인데 이제 미 정부에서 승인을 해줬죠. 노트북에 한해서 수출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뭐 인텔이라지 AMD, 자,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은 이제 일단 오케이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이런 상황이죠. 자기네들 미국 정부 이제 자기네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웨이 쪽에 뭐 비록 노트북에 한해서라고 하지만 수출 허가를 해주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건 뭐 청와대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웨이 쪽 아무래도 수출 물량이 지금 이제 승인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물량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제가 아는 또 지인들을 통해서 좀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진짜 주가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시장 자체가 추가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비비꼬아진다는 거죠.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흐름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제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뭐 당분간 안 쳐다봐야 된다는 거요. 지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수익을 좀 만들려면 뭐 테마주를 대응한다든가 아니면 실적주를 대응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재밌는 사실은 최근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좀 알아보니까 지금 공장들은 풀 가동 중이라더라고. 전혀 지금 하웨이 쪽에 이제 매출이 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워낙 지금 구매처가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해져가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아무튼 풀 가동하고 있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나왔던 이제 낸드 플래시 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도 지금 이제 뭐 공장이 풀 가동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좀 바쁘다 하더라고요. 바쁘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좀 저점 신호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살래, SK하이닉스 살래라고 좀 물어보신다면 저는 무조건 삼성전자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요즘 뭐 LG전자도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LG전자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곧 10만원을 이제 돌파할 분위기입니다. 10만원 돌파할 분위기예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를 잘 잡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량도 좋고, 거기에다 지금 현재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좀 지속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가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 이제 백색 가전 쪽, LG전자 백색 가전 쪽 제품들이 해외 쪽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LG전자를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좀 대형주 대응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는 게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뭐 공장들이 지금 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쪽도 전혀 뭐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시스템 반도체 쪽도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여러 업체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뭐 TSMC가 뭐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지만, 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7나노급의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이제 탁월한 또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이 다들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파운드리 사업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파운드리 사업도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백색 가전까지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대형 패널 수요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이제 실적이 나온다라는 거죠. 실적이 나온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패널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되어 있는 업체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는 뭐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인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네, 잠시만요. 보게 되면 이렇게 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LG전자도 이번에 뭐 흑자 전환 흐름들이 좀 나와줄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TV에서도 좀 TV 출연했을 때도 저녁에 그 스치면 상한가 2에서 한번 뭐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OLED TV가 요즘 좀 대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세. 그동안은 OLED TV가 너무 가격이 비싸서 소비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가격대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뭐 지금도 가격이 낮진 않아요. LCD에 비해서는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LCD에 비해서는 지금 뭐 거의 더블 이상이죠. 예를 들어서 LCD가 100만원짜리라면 뭐 OLED TV 같은 경우에 거의 250에 300만원 정도 줘야지, 줘야지 이제 TV를 좀 살 수가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OLED TV 쪽으로는 거의 뭐 LG전자가 지금 꽉 잡고 있는 거죠. 대형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는 OLED TV가 뭐 이런 흐름들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특히나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OLED TV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소니에서도 지금 OLED가 나오고 있어요. OLED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소비자 선호도에서 소니가 이제 제품이 2개가 나오고 있어요. 2개가 둘 다 지금 이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1, 2위. 두 제품 다 1, 2위를 차지했는데, 이런 거 보면 아니 디스플레이가 OLED TV가 대세인데 왜 이게 소니의 OLED가 1등을 왜 1, 2등을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이제 1, 2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요, 우리도 뭐 마찬가지지만 어떤 뭐 물건을 샀을 때 이제 뭐 정확한 좀 우리가 좀 뭐 예를 들어 A라는 제품이 있으면 A라는 제품을 사기 위해서 또 B라는 제품도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좀 싫어하잖아요. A라는 제품 사면 A라는 제품에 모든 내가 원하는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길 원하지 않습니까? 이 소니가 지금 이제 OLED에서 그 미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이 스피커가 내장 스피커가 들어가야 된다. 이걸 누구랑 지금 그렇다고 해서 소니 같은 경우에는 OLED 대형 패널을 만들지를 못해요. 얘네들은 기술 없습니다. 기술 없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납품하는 대신 이제 소니 쪽이 요구한 게 뭐냐면 내장 스피커를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내장 스피커로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소니 OLED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선호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LG전자 이제 그 OLED TV 쪽이죠. OLED TV 쪽인데 OLED TV 쪽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내장형 스피커가 아닙니다. 이쪽은 내장형 스피커가 아니라 얘네들 스피커를 또 따로 또 구매를 해야 돼요. 스피커를 따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LG전자의 OLED TV 같은 경우에도 뭐 판매량은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소니 제품도 어차피 LG 디스플레이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무리 뭐 선호도 1위를 소니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돈 버는 사람은 누구냐? LG 디스플레이가 돈을 번다는 거예요, 결국은 LG 디스플레이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뭐 불량률도 많이 떨어졌고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심했을 때 삼성전자에서도 막 이 대형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도 많이 또 도전을 했죠. 대형 OLED TV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렇게 좀 약간 좀 작은 패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OLED 제품이 들어가는데 거기까지고 OLED 제품 들어갔는데 뭐
실제적으로 거기 가지고 이제 대형 패널을 만들 수 있는 워낙 분량률이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들면 3개가 분량이에요. 그럼 그게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 가격으로 이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분량률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레드 TV가 그동안 보게 되면 뭐 1,000만원, 예.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올레드 롤 TV 같은 경우에는 거의 5천만원 정도 하죠. 5천만원. 뭐 그 정도로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죠. 예, 엄청나게 비싸고 그만큼 이제 불량률이 또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그나마 LG 디스플레이가 올레드 쪽으로 해서 이제 그동안 올레드 TV 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좀 투자를 많이 했었고 뭐 그에 따른 최근 들어서는 거의 뭐 기술의 절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매가 좀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뭐 중국에서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LCD는 거의 지금 이제 뭐 중국 쪽이 뭐 전 세계 거의 뭐 80%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 점유율을 좀 가져간 부분이고 LCD 쪽은 국내 LCD 뭐 회사들도 뭐 LG 디스플레이도 LCD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LCD 대형 패널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또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오히려 단가가 더 올라갔죠. 예, 더 올라갔고 최근에 뭐 TCL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공장을 중국 업체인 TCL에게 매각을 또 했던 부분도 있고 매각을 했는데 재밌는 건 이제 TCL 대주주가 또 삼성전자야.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원래 TV를 만들 때 요즘도 뭐 선전 많이 하죠. QLED 8K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TCL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중국도 뭐 잠깐 검색해 보시면 QLED 8K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어요. 생산하고 있는데 일단 대주주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연계되어 있는 이제 장비 업체들을 또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소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걸 가지고 이제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TCL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TCL 같은 경우도 지금 QLED 8K라면 이제 중국 업체들이 여기까지 따라왔구나. 이제는 뭐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삼성전자에서 빨리 그냥 포기해버린 거죠. 예. 어차피 LCD로 지금 현재는 뭐, 중국 업체들과 대응해봐야 지금 기술 장벽도 너무 좀 낮아진 부분들이고, 지금 LCD 쪽으로도 중국 정부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나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아무튼, 이 LCD 대형 패널도 지금 현재 판매가 높아지면서 가격도 높아지고 있고, 판매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OLED TV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좀 많이 좀 대중화되고 있다. 가격을 좀 많이 내려왔죠. 그만큼 불량률을 많이 지금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대형 패널 쪽으로는 엄청나게 좀 가격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뭐 이쪽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그 백색 가전 쪽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회사가 월풀입니다. 월풀이라는 이제 전자업체가 있고 GE라는 전자업체가 있었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과거에 뭐 에디슨이 만든 회사죠. 자, 아무튼 GE도 과거에 이미 맛이 갔었고 그나마 살아있던 게 이제 월풀이었는데 월풀이 최근 들어서 이제 LG전자와 백색 가전 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백색 가전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 합치게 되면 매출을 합치게 되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1위입니다. 1위. 월풀을 제꼈어요. 최근에 월풀을 제끼고 미국에서는 백색 가전 쪽으로 해서 삼성전자, LG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게 되면 월등히 뛰어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색 가전 쪽도 보면 이제 워낙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여기 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컨테이너 운임 해상 운임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과거 현대해상이었던 HMM이라는 회사가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코로나 시대라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오히려 지금 얘네들은 지금 호황입니다, 호황.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해상 운임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수 있다. 지수와는 반대로 잘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응해 볼 만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이번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보면 어느 쪽이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잘 나올지를 우리가 보고 대응해야 돼.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적주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실적주 안에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성장주도 있어요. 성장주도 있고 뭐 기술주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지금 이제 뭐 실적이 좋게 나오는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리 선 반영되었냐 되어서 이미 실적이 좋아질 걸 예상하고 미리 선 반영되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상승했냐, 이걸 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무조건 실적 좋게 나올 종목인데 왜 주가가 내려가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가에 이미 선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현재 뭐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뭐 들이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들이대면 안 되고 이미 선 반영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대응하려는 종목이 미리 선 반영되는지, 실적이 분명히 좋게 나올 건데 그 주가가 미리 선 반영되어서 지금 뭐 PBR로 따지든지 PO로 따지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멀티플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봐야지만 우리가 뭐 결론적으로 어느 쪽으로 우리가 대응할 건지 답이 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지면서 대응해야 되지, 무조건 또 실적이 좋게 나온 데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원님들? 자, 알겠다 1번, 모르겠다 2번. 제가 설명드린 거 다들 뭐 잘 듣고 계신 거죠? 자, 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회원님들.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단 키트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시즌이고 뭐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올라왔어요, 솔직히. 너무나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 뭐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 미국 쪽도 마찬가지 2차 팬데믹 현상을 보여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뭐 그럴 때마다 이제 반짝반짝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순간적으로 이제 반짝반짝 빛날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회원님들께 크게 수익은 안 준다라는 거예요. 주질 못한다라는 겁니다. 잠깐 이제 뭐 반짝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지 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 이제 주가가 조정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뭐 지수 하락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큰 이유가 있어서 내려간 건 아니고, 일단 뭐 첫 번째로 꼽자면 뭐 뉴욕 증시가 좀 조정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 증시가 꼭 조정받아서 우리 시장이 못 올라간 건 아닌데 일단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주도 섹터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고, 지금 어떻게 보면 10월달 이제 실적 시즌으로 또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과도하게 주가가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회피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튼 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적주를 봐야 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직 크게 움직이지 못한 종목들을 보면서 대응하셔야 한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해외 증시가 지금 잘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자,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일단 다음 주 스케줄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달력을 보면서 얘기할까요? 자, 달력을 좀 보면서 얘기하게 되면, 자, 일단 뭐 달력을 좀 보게 되면,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거래일수가 이틀밖에 안 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제 이틀인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28일까지는 일단 추석 전이다 보니까 롤오버를 하지 않을, 하기를 좀 꺼리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게 뭐 개인 투자자가 되었든 기관이 되었든 뭐 외국인이 되었든 뭐 일부 매도 물량은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월요일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까지는. 자, 보수적 대응이 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자,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화요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게 되면 화요일 날 오히려 화요일에 무조건 담아야 된답니다. 자, 포트폴리오 변화를 좀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9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회원님들이, 또 마찬가지고, 회원님들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엄청 좋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수 하락에도 좀 한몫을 하긴 했죠. 거기에다 이제 외국인들까지 이제 선물해서 좀 흔들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좀 하락폭을 좀 키웠던 부분들도 있지만 뭐 그 분위기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거의 뭐 영향을 미친다면 월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 날에 영향을 좀 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수라든지 전체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큼하게 잘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목해야 될 시점이 저는 화요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런 부분들은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일단 뭐 이런 뭐 추석이라든지 뭐 설날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대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대명절이 이루어질 때마다 뭐 미리 물량이 정리가 되든지, 미리 물량이 정리가 되면 꼭 그 전날에, 시작되는 전날에 보게 되면 이제 지수 상승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수 상승과 종목들의 상승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이 미리 선 반영되지 않고 잘 상승했잖아요. 있었다라고 보게 되면 우리가 지수 상승과 이제 종목들이 오히려 좀 전날에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추석이라는 이제 대명절을 앞두고 오히려 전날이 29일 날 오히려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왜? 과거에도 그랬고, 이거 뭐 거의 뭐 불변의 법칙처럼 거의 뭐 매년 일어나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물량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오히려 전날 상승률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 상관없이 계속 지수라든지 종목들의 상승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었다면 오히려 더 좋았다라는, 오히려 당일날 전날이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는 29일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오히려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워낙 뭐 최근에 뭐 주가가 좀 하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회원님들도 뭐 투심이 좀 약해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뭐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회원님들. 아직까진 보면 이제 최근에 좀 주식에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좀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 저희 뭐 과거에 지속적인 이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추석 전에 우리가 지수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상승할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소위 실적주들 위주로 해서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 전혀 없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성장 스토리가 있고 지금 내용들이 실적 내용들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은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그리고 10월달에 보게 되면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뭐 기술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뭐 기술주를 비롯해서 좀 상장주들 뭐 주가 움직임은 행보 내지는 조정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 증시도 마찬가지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저는 10월달 같은 게 우리 증시도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도 기술주와 성장주들의 조정은 지속된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적주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가치주들 일단 이거는 좀 호불호가 좀 갈리고는 있어요. 가치주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건 좀 뭐라 해야 되나 뭐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좀 약간 회색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회색? 가치주에서 무조건 올라가지도 않고요. 뭐 청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튼 이 가치주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가 지금 현재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응하기에는 두렵다라는 거죠. 왜? 가치주들이 내려갔다면 그 내려간 이유가 있거든요. 분명 3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가치주들이.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가치주들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좀 대응하기가 그렇게 마음 편히 대응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가치주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맞지가 않고요. 그 중에서 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 안에서도 지금 현재 실적이 좋게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대응을 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수익이 기대하는 수익이 또 많이 만들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10월달부터 또 빠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라임 데이라 해가지고 반값 세일에 들어가게 되죠. 반값 세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10월 13일부터 20일 사이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박연 세일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매년 해오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반값 세일이다 해서 뭐 백화점 가면 어떻나요, 회원님들? 예, 낚였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왜? 신제품은 소비자 가격 그대로 받는다라고 적혀 있고, 왜냐면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신제품에 계속 눈이 가지잖아요. 왜? 예쁘기도 하고, 질도 좋고. 근데 거의 이제 세일하는 제품들 보면 이제 재고 처리, 재고 털이, 아울렛 매장도 아니고, 예, 가게 되면 이제 뭐, 소위 이제 재고 제품들을 이제 반값 세일로 이제 판매를 하는데, 딱히 뭐 예쁘지도 않고, 예, 또 소위 얘기해서 또 유행에 또 민감하신 분들이 볼 때는 또 사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죠, 솔직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신상품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그 다 같이 모든 제품들을 반값 세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해외 직구족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 있고, 해외 직구족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3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3조 원까지 끌어올렸고, 지금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2025년까지 가게 된다면 뭐 대략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해외 직구 시장이 10조 원 이상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다들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불과 뭐 2, 3년 전만 하더라도 1조 원이 안 됐거든요. 해외 직구로 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1조가 안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뭐 3조 원까지 늘어났으니까요. 그 초창기에는 또 한 해외 직구족들이 한 1년 동안 구매하는 물량이 뭐 한 1000억 정도? 1000억이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었는데, 이 몇 년 사이에 뭐 1000억이었다가 또 갑자기 3000억이었다, 6000억이었다,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뭐 거의 뭐 매년 해외 직구 시장이 거의 매년 거의 뭐 더블로 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블로 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뭐 대형 뭐 TV 같은 경우에도 뭐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이제 해외에서 사는 게 또 좀 더 저렴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에 따른 뭐 배송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뭐 부분들이 있죠.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근데 그게 오다가 뭐 TV에 뭐 어떤 데미지가 생겨가지고 어디 뭐 부러졌다든가 이렇게 되면 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게 좀 AS 받기도 힘들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회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뭐 자동차들도 마찬가지고 뭐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 수입하게 되면 국내 AS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삼성전자 제품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그게 AS가 되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해외 직구가 지금 워낙 저렴하고, 신제품 같은 경우에도 또 말 그대로 지금 반값 세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11월 초부터 해서 광군제에 들어갑니다. 광군제. 이때도 보면 이제 반값 세일이죠. 알리바바를 이제 통해서 이제 반값 세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보면 이제 뭐 룰루레몬이라든지 뭐 나이키라든지, 요번에 나이키도 이번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아디다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죠. 원래 요가복으로 좀 시작했던 회사다 보니까 아무튼 지금 분위기가 괜찮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스포츠, 약간 기능성 있는, 이 좀 약간 지금 의류 회사들도 지금 뭐라 해야 되나, 코로나로 인한 이제 팬데믹 현상에 있어서 오히려 매출이 줄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업체들 보게 되면 이제 스포츠 용품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지금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뭐
랄프 로렌이란 또 미국의 또 기업이 하나 있죠. 랄프 로렌 같은 경우에도 뭐 전 세계적으로 대략 한 직원이 한 3만에서 4만 정도 좀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뭐 이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좀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들 있죠. 예, 그러니까 좀 어디 뭐 파티장이라든지 어디 누군가 뭐 만났을 때 좀 약간 옷 맵시가 있고 좀 예쁘고 남들이 봤을 때 좀 화려해 보이면서도 좀 뭔가 이제 중후한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옷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랄프 로렌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뭐 브랜드로 따지자면 그렇게 뭐 저렴한 브랜드는 아니죠. 저렴한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근데 뭐 구조조정에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실적이 나빠지고 있어요. 실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구조조정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패턴이 다 바뀐 거예요, 지금 이제. 소비자들이 오히려 집안에서도 좀 편하게 입으면서도 좀 뭔가 좀 활동성 있는 그런 옷들을 좀 추구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요즘에 뭐 워낙 비대면 시장이 좀 넓어지다 보니까 그 우리가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에 대한 수요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나고 싶어도 잘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뭐 보면 뭐 저도 이렇게 뭐 가끔가다 이렇게 밤에 이렇게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곳을 이제 상업지역 좀 가게 되면 뭐 불도 막 켜져 있고, 요즘 보니 뭐 이제 뭐 2단계이긴 하지만 다들 보면 좀 장사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뭐 만나서 뭐 대화하면서 음식 드시는 분들도 많긴 많아요, 아직까지. 뭐 그렇긴 한데 뭐 술 한잔들 하시면서 근데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한 옷들을 추구하고 좀 약간 기능성 있는 옷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장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아무튼 좀 우리가 좀 예쁘게 입고 남들이 봤을 때 좀 옷이 참 예쁘다, 어디서 샀어? 뭐 이런 느낌의 옷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매출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류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좀 약간 비실비실하고는 있습니다. 뭐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휠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종목들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한번 뭐 휠라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좀 스포티한 편이죠. 옷들 자체가. 그리고 뭐 디스커버리 같은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뭐 주가는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리고 영업무역을 우리가 또 볼 수는 있는데, 영업무역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주가는 일단 지수의 영향을 받고 좀 내려가긴 했어요.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어차피 좀 해외 의류 회사들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받긴 했지만 좀 관심은 좀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쁜 옷들 관련된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쳐다보지 말자. 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좀 위에 뭐 대북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단위님이 물어보셨어요. 뭐 대북주에 대해서 뭐 그건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대북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은이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정은이한테. 저한테 물어봐봐야 뭐 정확하겠습니까 그게? 정은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틀려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제 일단 뭐 빅텍 같은 경우 어제 뭐 저기 뭐 김정희가 사과문으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좀 내려왔죠. 빅텍 뭐 스페코 뭐 이런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오전까지만 해도 크게 움직이다 이제 막판에 이제 쭉 내려왔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종목들과 반대로 오히려 뭐 아난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또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쭉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상승 전환을 한 부분들이죠. 오후장이 좀 물량을 좀 끌어올린 부분인데, 뭐 그렇게 보자면 뭐 현대 엘리베이,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도 좀 오후장 들어서 좀 올랐죠. 이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그 정은이가 이제 사과문을 갖다가 발표하면서 이렇게 좀 반등 좀 보여줬는데, 글쎄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워낙 이게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는 게 워낙 코에 검은 코골이고 귀에 검은 귀골이고 이게 변동폭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막말로 해서 뭐 김정은이가 어제 뭐 사과는 하긴 했지만 다시 뭐 사과에 대해서 이제 뭐 걷어들일 수도 있는 거죠, 막말로. 뭐 본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본인 마음. 본인 마음이니까 이걸 우리가 이거 참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지금 뭐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솔직히. 이게 뭐 분석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뭐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 현재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고, 그에 대한 이제 이익 추정치를 어떻게 봐야 되냐,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제 도박성이 심하다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아니 뭐 북한에서 뭐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게 뭐 개성공단 관련주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대북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여줄 수가 있는 거고, 또 말 한마디에 따라서 또 갑자기 또 뭐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다시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가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을 저는 벗어났다라고 봅니다. 대북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딱히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명확하게 제가 뭐 단위님이 물어보셨는데 뭐 제가 뭐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워낙 뭐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내면 알 수 있겠죠, 뭐 김정은하고. 근데 뭐 친하게 지낼 수 없으니까, 친하게 지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적으로. 다혜님, 그래서 대북주,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주는 좀 조심하자. 아시겠죠? 자리에 계신가요?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나가셨나? 나가셨네? 그래서 뭐 이거 대북주는 이거 뭐 너무 도박성이 강하다는 거죠, 종목들 자체가. 그래서 뭐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실적이 좋아진 부분도 있어요. 방위산업 쪽이 워낙 요즘에 뭐 우리나라 그 군사 무기들이 엄청나게 좋게 만들고 있다 보니까 뭐 그에 대한 실적이 실제적으로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방위산업 쪽으로 투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뭐 연간 우리가 지금 한 해 예산안이 거의 지금 현재는 뭐 500조까지 올랐죠. 500조. 500조까지 올랐는데, (500조) 시대인데, 지금 이 중에서 이제 뭐 거의 뭐 50조 정도가 방위산업 쪽에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현재 뭐 방위산업 쪽이 잘 갈 수밖에 없죠. 그 뭐 파운드리 삼성 SDS와 삼성생명법 관련 삼성생명 전망은요. 일단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 지금 지분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최근에 뭐 상승했다가 뭐
현재 좀 약간 좀 지수의 영향을 좀 받아서 좀 내려오긴 했는데, 글쎄 아직까지는 뭐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 부분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삼성생명도 마찬가지고,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 SDS도 뭐 지금 뭐 아무튼 좀 그래요. 예, 이게 뭐 확실하게 뭐라고 이건 뭐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이게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 삼성 SDS의 뭐 매년 뭐 실적이라는 게 뭐 매년 뭐 그 대동소이하죠, 매년. 예, 대동소이합니다. 뭐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 친구는. 실적 같은 건. 예. 그뭐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저기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저 삼성전자 지분을 또 팔아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워낙 지금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지금 특히나 이제 보험회사들이 좀 안 좋죠, 지금. 예, 보험회사들이 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셨던 뭐 여러가지 뭐 지배구조 법안 관련해서 내용들로 인해서 삼성생명이 지금 다시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그만큼 또 현금이 또 생기는 부분들이니까. 글쎄요, 그런데 이게 뭐 아직까지는 저도 뭐 이걸 뭐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왜냐면 지금 뭐 삼성전자 뭐 지분을 매각하는 부분도 매각하는 부분이지만, 이 업황 자체가 지금 저금리 시대 같은 경우는요, 보험회사들이 원래 좋지가 못해요. 예, 보험회사들이 진짜 돈을 벌려면 좀 어느 정도 금리가 좀 상승을 해줘야지 뭐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 지금 워낙 저금리 시대가 지금 뭐 당분간 유지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보험회사들 뭐 생명이 되었든 화재가 되었든 뭐 자체적인 어느 정도 사업 자체가 좀 기반이 되어야 되지, 이게 무슨 뭐 중소형주면 회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급등을 또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뭐 그런 것 가지고 지금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만한 종목을 아니라는 거죠. 중소형주야 뭐 그렇게 뭐 움직여 줄 수 있지만,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모멘텀 가지고 뭐 갑자기 뭐 급등을 한다든지, 뭐 물론 초기에 급등을 하긴 했지만 8월 달에 그렇지만 뭐 이게 뭐 결과적으로 뭐 추세를 못 잡잖아요. 결국은 다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뭐 와 하면서 붙긴 했지만, 매수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뭐 크게 뭐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힘없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계륵입니다, 계륵.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먹자니 이게 좀 먹을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버리자니 아깝고, 좀 약간 계륵이다 보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더 확실한 종목에 대응하는 게 더 좋다. 좀 애매하고 뭔가 이게 좀 판단하기에는 좀 이게 좀 확실하게 이렇게 뭐 선을 긋기가 좀 애매하다 생각되면 하지 마세요, 진짜. 선을 긋기 애매한 종목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죠. 전문가들도 이렇게 좀 종목들 분석하고 뭐 하다 보면 좀 애매하게 한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게 좀 참 애매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저도 뭐 이 시장을 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애매한 종목들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혹시나 내 판단력이 잘못되어서 뭐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응을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 지나고 딱 보면 이제 다시 제자리 다 와 있거든요. 제자리에 다 와 있기 때문에 뭐있으면 단기적으로 뭐 올라갈 때 뭐 같이 뭐 숟가락 얹어 가지고 뭐 좀 먹을 수도 있겠지만 뭐 확실한 게 아니면 대응하는 게 재미가 없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책사님. 그러셨어요? 뭐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분한테 뭐 전 제가 볼 때 그냥 애매해요. 그냥 애매하고 그냥 뭐 지금 대응할 때는 대응이 좀 뭐라 해야 되나요? 뭐 일단 뭐 추세 이탈 신호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는 좀 오르지 못한다라고 봐야 되죠. 오르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 그렇다 해서 뭐 삼성생명이 그렇다 해서 뭐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냐. 그런 사업 구조가 지금 형성되고 있냐. 최근에 아시겠지만 삼성생명 이제 사옥이 바로 여기 뭐냐 동대문 쪽에 있잖아요. 동대문 쪽에 사옥이. 예. 근데 그걸 최근에 뭐 팔았죠. 삼성생명이 그 사옥을 팔고 지금 이전을 한 상태죠. 아무튼 뭐 삼성생명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분한테. 저는 뭐 삼성생명 사겠냐 안 사겠냐 물어본다면 저는 안 삽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제 결론이에요. 아무튼 뭐 힘내시고요. 뭐 그분도 뭐 회원님께 뭐 수익 내주고 싶어서 하셨겠죠. 했겠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뭐 주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다 뭐 지수도 좀 안 좋았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아무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무튼 뭐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무튼 저는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다시 뛰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수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적주를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큰 수익을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잡는 순간 회원님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질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만큼은 꼭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앞에도 뭐 여러 가지 설명드렸지만 진짜 회원님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는 거죠.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 자, 그래서 뭐 자, 보시면은 계속 왜 이렇게 뜨지 다들. 자, 보시면은 MBN 골드에서 제 사진을 클릭하시면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있는데 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일단 의무적으로 무료는 가입을 하십시오. 준회원 가입을 하십시오.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준회원 가입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자동
자동 연장 할인 가격을 받으시면 이렇게 할인이 됩니다. 110만원이 88만원, 뭐 220만원이 176만원 할인되고요. 그리고 위에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3일인데 지금 현재 결제하시더라도 지금 추석 날짜는 보존이 됩니다. 추석 날짜 이제 3일이 다 보존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뭐 한 달 결제하시면 이제 10일, 2개월 하시면 18일, 그리고 3개월 하시면 33일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석 전에 저는 꼭 매수를 좀 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올 종목이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기간에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종목을 회원님들 들어오셔가지고 꼭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현재 보면 이렇게 제가 박수범의 핵심 노트라 해서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글을 올려 놓습니다. 뭐 이 부분을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주소를 아까 드렸었는데 주소를 하나 드렸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다름이 아니라 그 카카오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도 제가 글들을 이렇게 쫙 올려놓고 있어요. 글들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런 글들도 좀 참고하시길 좀 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회원님들이 진짜 이제는 좀 시장이 좀 안정감을 가지고 움직여 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꼭 박수범 대표랑 꼭 함께 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보시면 성공기도 이렇게 쭉쭉쭉 저희 회원님들이 또 적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읽어 보시고,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가 대응해서 수익 날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미 대선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조 4천억입니까? 2조 3천억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달러죠, 달러. 미국에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뭐 붙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매년 그래요. 이제 대통령이 바뀔 때쯤 되면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오잖아요.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통과가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회원님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도 뭐 가지고 계시겠지만 10월달만큼은 좀 어려울 수 있는 섹터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뭐 초반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섹터별로 해서 차별화가 좀 강해지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월달이 섹터별 차별화가 강해지는 시장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럼 말씀드린 종목들 하세요. 위에 있는 종목들. 책사님. 이거 뭐 처음에부터 못 들으셨다면 녹화된 거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녹화된 거 올려드리면 뭐 그때 보시면 됩니다.